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1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X다 라고 나와 있어. 물질 X를 봤을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럼 뭐다? 단백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중 하나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백질로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X에 대한 옳은 설명만으로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백질, 탄수화물 맞죠? 뭐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황까지 해서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체의 주성분이다. 항체도 단백질이 주성분이죠. 항체, 그리고 호르몬, 이라든가 그리고 효소 얘네들의 주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맞죠?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그림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을 나는 가의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가 보니까 DNA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다. 자, 이때 기억은 뭐가 된다? 당이다. 오탄당이라고 하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됩니다. 자, DNA에 유전 정보가 담겨있다. DNA 일부에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나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맞죠? 그리고 기억은 당이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그림가는 세포막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를 구성하는 물질 X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가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과 이 부분이 인지질 이중층과 그리고 이 부분이 단백질이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하는 것은 크기가 작은 것이나 기체 상태의 분자 크기가 작은 것, 그리고 지용성이 이동을 하고요. 단백질은 크기가 큰 것들이죠. 큰 것들. 그리고 이온 같은 것들, 그리고 수용성이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나 단백질에 따라서 통과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얘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인지질을 확대를 해 놓은 거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요. 아래쪽이 꼬리 부분 이렇게 두면 되고요.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하다라고 해서 친수성, 그리고 꼬리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다라고 해서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X는 인지질이다. 맞죠? 그래서 물질 X 인지질. 가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물에 대한 친화력은 기억 부분이 더 크다. 니은 부분이 기억 부분보다 작다 돼야 되죠. 기억이 더 크다. 그래서 옳은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세포 그림 나와 있어요. 세포 그림. 세포 그림 나와 있고요. 자,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D는 각각 핵, 리보솜, 세포벽,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A가 세포벽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B가 핵, C가 리보솜, D가 미토콘드리아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세포는 동물세포이다. 아니죠.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세포? 식물세포다. 세포벽 때문에 식물세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A는 세포의 형태 유지에 관여한다. 맞죠? 세포벽. B는 생명활동 조절한다. 핵은 생명활동 조절하는 거. C,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되고요. D는 미토콘드리아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각각 호흡, 광합성, 화석연료. 자, 그러면은 새에 있는 유기물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되는 것 A가 호흡 과정 될 거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B가 광합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화석연료 연소입니다.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화석연료 연소해서 C로 되는 거, 이거는 화석연료의 연소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A, B, C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보기 볼게요.
A는 호흡에 의해 일어나는 탄소 이동이다. 맞고요. B는 기권에서 생물권이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두 개가 바뀌었다. 그래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탄소 이동이다. C. 화석연료의 연소 결과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해.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대는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5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볼 건데 이제 6번 문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6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6번 문제 보면은요, 다음은 효소세제다 라고 나와 있어. 세제 때 효소세제야. 효소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였어. 그쵸? 생체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촉매에 대해서, 효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뛰어난 세탁력으로 각각받는 효소세제다. 옷에 묻은 때가 쉽게 제거가 된다. 이때 때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 성분도 있고요. 지방 성분도 있다. 그래서 이 효소 세제는 단백질 분해 요소랑 지방 분해 요소를 모두 가진다 라는 거 알고 풀어야 돼. 자, 여러 가지 효소가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효소의 주 성분 단백질 맞죠? 앞에서 잠깐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 분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얘도 맞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뭐였어? 그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필요한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소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응 속도만 변화시켜주는 거야.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만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5번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까지 다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볼게요. 천천히. 과산화수소와 감자즙을 이용한 효소 반응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어. 과산화수소는 분해되면요, 뭐와 뭐로 분해된다?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감자즙에는요, 효소가 들어있대.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생체 촉매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실험을 볼까요? 실험을 이렇게 봅니다. 자, 실험. 삼각 플라스크 좀 더 내릴게요. 삼각 플라스크 A에서 C의 표와 같이 물질을 넣은 후 각각의 입구에 고무 풍선을 끼우고 일정 시간 동안 부피 변화를 관찰했대요. 자, 증류수만 넣었을 때는 과산화수소가 90, 감자즙과 증류수 90, 과산화수소 90에 감자즙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 자, A는 고무 풍선의 변화가 없대. 그러면은 분해되지 않았다라는 거, 산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C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과 산소로 분해되었다라는 얘기야, 과산화수소가. 근데 산소 기체의 부피가 C가 더 많다.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럼 BC에서 변화된 게 뭐야? A는 감자즙이 없어. 그럼 A는 감자즙이 없대.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B에서는 감자즙이 얼마만큼 있다? 3만큼 있다. C에서는 감자즙이 10만큼 있다. 그래서 감자즙이 많을수록 기체 발생량이 크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감자즙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까?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주는 효소가 들어있다. 자, 그럼 기억. 감자즙에 카탈레이스가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니은 볼게요. 과산화수소 분해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많이 일어났다. 기체 발생량이 C가 더 많다.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많이 일어난 건 아니고 C에서 더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B보다 C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라고 돼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답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 볼게요. 디귿은 고무 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은 효소 반응 결과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맞죠? 효소 반응 결과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디귿 때는 3번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면은요.
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농도의 설탕물 A와 B에 일정 시간 동안 넣어둔 양파세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양파세포 변화. 가는 양파세포가 변화가 없다, 그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농도가 같은 곳에 넣어뒀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는 양파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안쪽에 있는 것들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원형질 분리라고 배웠어요. 그죠? 원형질 분리, 세포벽과 세포막이 떨어지는 원형질 분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 물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어디에? 농도가 높은 고농도에 넣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물 A와 B에, 그치, 다른 농도의 설탕물 A와 B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보다 B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양파를 넣기 전 설탕물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아니죠. 낮죠. B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기억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나에서 물은 삼투에 의해서 이동된다.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됩니다. 왜? 설탕과 물에 대한 세포막의 투과성이 다르다. 세포막은 어떤 막이라고 배워요? 반투과성막이라고 배워요. 반투과성막. 그래서 작은 용매는 이동을 할 수 있고 큰 용질은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맞는 내용이니까 답 4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식물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입니다. 자, 모식도 보면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는 광합성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광합성. 그리고 나는 세포호흡 되겠네요. 자, 둘 중 하나다 그랬으니까 가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광합성. 과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 아니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세포호흡이다. 맞죠? 세포흡 결과 뭐 만들어내요? 포도당이 산화된다라고 했는데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는 것이 산화 반응이야. 그치? 포도당이 산화되는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산화되어서 분해되는 거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DNA에서 나오는 3개의 염기조합을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3염기 조합에 해당하는 성부적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RNA에 해당하는 것이 코돈이라고 배워요. 그죠? 코돈. 이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해. 그래서 아미노산을 결정해서 단백질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일단 가부터 일단 볼게요. DNA에서 두 가닥의 염기서열이 있는데 얘네들은 상부적 결합을 한다. 그치? 그래서 G, C, G니까 가에는 얘 상부적 결합했으니까 어떻게? C, G, C 형태.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형태의 염기서열을 가집니다. 자, 얘가 이제 RNA에서 코돈들이 나왔어요. 코돈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3개씩 자르는 거야. 코돈, 염기 3개씩 잘라서 코돈 나왔는데요. GCG에 해당하는 것이 D였다. 그 다음에 AGU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B 나오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 B. 그리고 CAG에 해당하는 거, CAG에 해당하는 거. CAG, A네요. CAG. 그리고 CAA에 해당하는 거, CAA. 에 해당하는 것도 A입니다. 그죠? 그리고 ACC, ACC니까 C 됩니다. 그죠? 그래서 DBAA 되니까 나에 들어갈 거는 BA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가의 염기서열은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이다. 맞죠? RNA에는 얘가 RNA잖아. 유라실이 있다. 그래서 DNA에는 염기가 뭐 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있고요. RNA는 염기의 종류 4가지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있습니다. 요거 2개 비교해서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유라실이 있다 맞고요. 디귿 나의 아미노산 서열은 BAA지 E 아니고 A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생물 다양성 보존 방안에 대한 학생 A, 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맞는 내용이고요. 람사르 협약과 같은 구체 협약을 체결해서 지키면은 되고요. 종자은행과 같은 생물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관리 체계 마련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 B, C 모두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입니다. 그럼 가 그림부터 볼게요. 가는 길이가 가장 긴 거, 어떤 시기? 성칸브리아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칸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다음, 니은이 중생대, 그리고 디귿이 신생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화석이야, 그치? 화석이고요. 얘는 중생대 표준화석입니다. 중생대 표준화석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역은 신생대 아니고 성칸브리아대, 니은 중생대에 공룡이 번성했다. 맞고요. 니은 인류가 출현한 거는 신생대 말기 때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디귿 양치식물 출현하는 것은 언제? 고생대 때 출현을 하는 거야. 여기다 적을까요? 인류가 출현했다. 신생대 말기. 그리고 양치식물 출현한 거는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니까 언제? 중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다. 디귿 아니고 니은 돼야 되죠.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기린의 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때는 변이가 일어난 거죠. 과잉 생산에서 개체 변이라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개체 변이가 일어나서 형질이 다른 기린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고요. 목이 짧은 기린과 긴 기린들이 뭐 했다? 생존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 결과 목이 긴 기린이 더 많이 자손을 남기더라라는 것이 자연 선택설에 대한 내용이죠. 자연 선택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의 기린 집단의 목 길이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 개체 변이 있었죠. 긴 것, 짧은 것 이런 식으로 개체 변이가 있습니다. 목이 긴 기린이 생존 경쟁에 유리하다. 그래서 짧은 기린과 긴 기린이 생존 경쟁을 했는데 목이 긴 기린이 남았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는 긴 기린이 유리하다. 다윈은 기린의 목 길이 진화를 자연 선택설로 설명을 하였다.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일단 항생제 내성세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세균은요, 항생제에 죽지 않는 세균이에요. 내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항생제에 죽지 않는 세균입니다. 항생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생제라고 하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벨크로 테이프와 세균 모형 A, B를 준비한다. A와 B 중 하나는 벨크로 테이프에 벨크로 테이프에 붙는다는 얘기는 항생제 비내성 세균 모형이야. 그래서 항생제에 의해서 제거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벨크로 테이프에 붙지 않는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이다. 살아남는다.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쟁반에 A, 항생제 비내성 세균을 36개, B, 항생제 내성 세균을 4개를 놓고요. 벨크로 테이프로 세균 모형을 찍어 20개를 제거하고 남은 수만큼 더한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1세대에 36개, 4개 있었는데요. A는 점점점 뭐한다? 4세대로 갈수록 감소하고요. B는 점점점 증가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A는 항생제 내성세균 모형이다. 아니죠. A는 항생제 비내성 세균 모형이죠. 감소했다라니까. 죽었다. 그래서 내성세균 아니고요. 비내성세균 모형입니다. 기억 과정 각각의 수만큼 더했다라고 나와 있다. 그지? 각각의 수만큼 더했다. 이거는요. 다에서 생존한 세균의 증식.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자손을 만들어냈다. 증식을 의미하는 거 맞는 내용이에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항생제 내성세균 모형의 비율이 항생제 내성세균 모형의 비율은 어떻게 됐다? 증가했죠. 내성이니까 죽지 않는다, 증가한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되는 1번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가와 나는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다.
유전적 다양성은 한 개체 내에서 형질이 달라질 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는 종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이 있으니까. 자, 가가 높을수록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무조건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멸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네요. 나는 종 다양성이다. 맞죠? 같은 종의 무당벌레에서 날개의 무늬가 다양한 것은 뭐다? 유전적 다양성이죠.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거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다? 가의 예이다 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통합과학 배웠을 때 착실하게 정리를 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와 있네요.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에서 DNA가 나오고 DNA에서 RNA로 되는 과정 나와 있습니다. DNA에서 RNA로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니은 과정 나와 있으면 RNA가 물질 X가 된대. 얘가 번역 과정이야. 번역 과정이고요. 얘는 세포질에 있는 누구에 의해서? 리보솜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물질 X가 만들어졌다.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는 물질 X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억, 전사,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니은 번역이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니은은 번역이다. X는 핵산이다.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니?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DNA와 RNA 같은 것들이 핵산입니다. X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DNA, RNA 여기가 핵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하나만 되겠네요. 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어떤 생태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생태계, 수중 생태계야 미역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 있고요. 멸치, 고등어, 태양, 구름, 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 맞는 내용이에요. 미역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비생물적 환경 요인 아니고 생물적 요인이 되지. 그래서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은 아니죠. 멸치와 고등어는 서로 다른 종이죠. 다른 종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체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됩니다.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이어야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종이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종이 모여 있는 것은 군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표는 생명현상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물 군집과 비생물 환경 요인의 기억, 그리고 비생물 환경 요인이 생물 군집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 지렁이 생물이고요. 영양물질 많은 배설물을 생산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이거는 생물 군집이 비생물 환경 요인에 작용하는 거,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될 거고요.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 환경이지 사람들은 적혈구수가 평지 사람보다 많다.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 군집에 작용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가는 기억의 예이다. 맞고요. 나와 가장 관련이 깊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토양이다. 아니죠.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잖아요. 그래서 토양이 아니라 공기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추운 겨울에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니은의 예이다. 추운 겨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 그래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 군집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니은이 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요. 19번 문제는요. 생태계 A와 B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이다. 생물 다양성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멸종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A에서 메뚜기는 2차 소비자이다. 자, 메뚜기 보니까 옥수수랑 벼를 먹는다. 그치? 그래서 옥수수와 벼가 생산자를 먹는 메뚜기는 몇 차 소비자? 1차 소비자이다. 라고 돼야 돼요. B에서 쥐가 사라지면, 자, 쥐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은 뱀도 쥐를 먹고요. 매도 쥐를 먹기 때문에 뱀, 매 둘 다 사라진다. 뱀도 사라진다. 매도 사라진다. 맞죠? 니은 내용은 맞는 내용. A와 B 중 생태계 평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안정적이다. 그래서 B 아니고 누구? A다 라고 돼야 돼.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 하나만 되겠네요. 됐죠?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하셨고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별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 다음 과정을 보자 그랬다. 그치? 1차 소비자가 증가했다.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천적이 증가하는 거다. 그지? 천적이 증가했으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돼?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2차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증가해? 먹이가 증가한 거지. 먹이가 증가해서 많이 먹고 많은 자손을 남겨요. 그래서 얘는 증가할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 가에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고요.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 증가했다. 라는 거. 그래서 감소 증가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2019년 3월 모의고사 생명과학 편,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생명과학 편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했고요. 통합과학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죠. 3월 모의고사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